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터너 지명자는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 안보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동맹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자는 17일 인준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 정권의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와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무기 프로그램의 연관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에 대한 착취와 학대를 통해 마련된 자금이 무기 프로그램에 투입되고 있다며 이 두 사안이 연결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Thousands of North Koreans are exported abroad and subjected to conditions that amount to forced labor. School children are subject to mass mobilizations, and food distribution policies favor the military, leaving millions of North Koreans food insecure. The people of North Korea have suffered far too long under these abusive policies. 터너 지명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 위기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 김정은은 북한 내 모든 측면에서 통제를 더욱 강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같은 억압적인 법을 폐지하고 국제 구호단체들이 독립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라고 북한에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을 포함한 동맹 파트너와의 협력을 토대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유린자들에게 책임을 물릴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를 활용할 것이란 계획도 확인했습니다. I will seek to reinvigorate accountability efforts at the UN. I will prioritize efforts to resume the open briefing at the UN Security Council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and coordinate with like-minded governments to advance accountability for those responsible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PRK. 터너 지명자는 지난 1월 23일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대사급인 북한 인권 특사로 지명돼 이날 약 4개월 만에 인준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자신이 한국계 입양 미국인이라고 밝힌 터너 지명자는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에서의 첫 임무가 북한 인권 특사를 보좌하는 것이었다며 한반도와의 인연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에 따라 설치된 대사급 직책으로 상원 인준을 거쳐 최종 임명됩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불법 행위에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가능성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과 관련한 질문에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위성 발사체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어떤 발사 행위도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은 북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러 가용한 도구를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이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을 봤을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함께 북한과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추구한다면서 북한은 더 이상의 위협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6일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고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17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 의원들과 한국 국회의원들, 탈북민 출신의 북한 인권운동가들과 미국과 한국의 전직 관리들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미국과 한국이 대북 정책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 DC 미국 연방의사당 하원 사무실 건물에서 17일 한반도 통일정책과 미한동맹을 주제로 한 국제포럼이 열렸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영킴 공화당 하원 의원은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북 정책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지원과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독재 정권의 책임을 묻고 그 아래 갇힌 사람들의 인권을 지지한다며 한국 윤석열 정부 들어 대북 전당과 자유북한 방송이 재개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I also understand what is at stake regarding Kim Jong-un and the North Korean regime.
That is why I have consistently opposed an end-the-war declaration until we ensure full,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get Kim Jong-un's commitment to supporting human rights of his own people.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공화당의 로 보이트먼 의원은 북한의 외교적 압박을 유지하는 동시에 군사적 측면도 잊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people we know are continued victims of this inhumane treatment at the hands of their own government. We know what the government will do for their own protection to continue regime stays in place. We know the biggest thing that Kim Jong-un fears is not the United States. It's not even China. The biggest thing that Kim Jong-un fears is his own people. 한국 국회의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현재 대북 상황은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한국은 확고하고 전체론적인 대북 접근법을 취하고 북핵에 맞선 강력하고 신속한 억지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민인 이현승 글로벌 피스 파운데이션 연구원은 북한 인권 개선의 한 방안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입각한 한반도 통일을 제안했습니다. Korean unification actually improved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And not just me and other North Korean defectors believe that there are two ways to improve North Korean human rights. First is when Kim Jong-un is replaced by a responsible leader. The second is when North Korea is unified under the free and democracy. So other than that, we don't see any possibility of human rights improvement. 이날 행사는 민간단체인 글로벌 피스 파운데이션과 미주통일연대, 원코리아 파운데이션,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올해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해 공동 주최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탈북민 작가 한송미 씨가 17일 스위스에서 개최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에서 탈북 과정의 고초와 북한 인권 현실을 증언했습니다. 한송미 씨는 국제인권단체들이 개최한 이날 행사에서 북한을 떠나게 된 배경과 과정에 대해 영어로 연설하면서 자신이 15살 때 동네에서 한 여성이 공개 처형당하는 모습을 본 뒤 북한에는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고 떠날 결심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이어 중국과 라오스, 태국을 거쳐 지난 2011년 한국에 도착해 어머니를 만났지만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 수년이 걸렸다고 토로했습니다. 북한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중퇴한 한 씨는 한국에서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치유하면서 영어를 익힌 뒤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는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북한이 장기적 평화, 안보, 번영을 위해 나아가는 지속 가능한 방안으로서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정상은 17일 서울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 후 한 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와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북한 정권의 철저한 외면을 심각하게 지적했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북한 인권을 보호, 증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북한 주민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번영을 위한 한국의 담대한 구상 목표에 대한 캐나다의 지지를 재확인하며 캐나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북태평양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가 한국과 독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당국의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독일 연방 외무부 대변인은 오는 21일 열릴 한독 정상회담 주요 의제에 대한 VOA의 서면 질의에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가운데 독일 정부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어 여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북한 당국의 권리 침해가 포함된다고 설명하면서 인권과 법치에 대한 존중은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또 독일은 유럽연합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유엔 총회에 제출한 결의안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시한 결의안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독립적인 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을 허용하고 이러한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과 관행을 검토하는 등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미한일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17일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 히로시마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열린 기내 브리핑에서 미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한 질문에 미국의 지원으로 한일 관계가 실질적으로 진전됐고 강화된 한일 관계는 강력한 삼국 관계를 의미한다며 미한일 3자 모두 선의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빡빡한 일정 속에서 시간을 낼 수 있다면 미한일 3자 간 회담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여러 일정들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달 미한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워싱턴 선언을 지목하면서 G7 정상회의에서도 이처럼 미국과 참여국 간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협력이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